죄송해요. 아까 갑자기 막 초등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창문 닫고 하느라고 날이 아주 급박스럽네요. 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여름이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대면 수업으로 좀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 얼굴도 가물가물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버 수업에 참여하는지 알겠냐면 지문 던졌을 때 이렇게 이름을 뵙게 되면 이름과 동시에 학생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조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빨리 뵙고 수업도 하고 건강하신지도 뵙고 이러고 싶은데 여건이 그래서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비내일입니다만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기를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오네요. 여기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문단 수업도 잘했고 마지막 세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목표관리 기법, 아까 이제 MBO 목표관리제가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목표관리 모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관리 기법이나 모델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관리제를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은 각 복지기관별로 정책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목표관리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일 때 생애주기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관들이 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또 그런 목적에 따라서 목표관리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획일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표준화에 대한 합의와 균합적인 목적 설정. 균합적, 결과론적인 방법이죠. 연역적 방법, 균합적 방법. 연역적 방법은 이론에서 시작해서 결과를 이론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죽는다. 연역적 방법이죠. 균합적 방법은 사람은 죽는다. 저 사람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목표관리제를 할 때는 직무표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고 어떤 업무에서는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직무표준화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의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드러커라는 연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활용해야 하는 직무표준화에는 기관의 존재 이유가 구체화되고 기관의 주요 정책을 명시해서 직무표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관리에 대한 운영 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핵심 목표 및 방향 설정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그리고 조직의 목표, 그리고 기관의 환경 및 사회복지 실천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서 담당 부서에서 달성해야 할 과학 추진 목표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직원들, 사회복지기관의 구성원들끼리는 직무에 대한 표준화, 업무를 분장하고 직급별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종적인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목표관리에서 관리 운영을 할 때는 그러한 직무 표준을 가지고 우리 복지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최종 목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근데 그런 목표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의 핵심 목표의 방향 설정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클라이언트의 눈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목표, 기관의 목표,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술 변화나 지역사회 수준의 욕구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해당 부서별, 조직 부서별로 해야 될 목표들,
총무부에서 해야 될 일, 실전 사회복지 파트에서, 노인복지 파트에서, 아니면 환경원활동 부분에서, 재정 파트에서, 아니면 요양 파트, 아니면 이런 부분들 관리 파트별로 해야 될 작은 부서별로 달성해야 될 과학 추진 목표나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처럼 부서별로 A, B, C 목표를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 기관의 목적에 맞는 부서별로의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서 업무 분장을 구별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 기관의 구성으로서는 맞지 않죠. 또 이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목표관리제 기법이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 기관별로의 하부 부서별로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들의 방향성이 기관의 추진 목표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관리제 기법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관리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관리제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멀티태스크 팀워크를 증대시키는 관리 기법.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기관은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이나 여럿이 함께 모여서 사람이 함께 일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부서도 자기 업무에 따라서 부서 경리부에 계실 수도 있고 회계 파트에 계실 수도 있고 재무 파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 파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관리를 하는 분도 계시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부서별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멀티태스크라고 하는 A라는 팀, D라는 팀, C라는 팀, 많을 수 있죠. D라는 팀도 있고 또 이 밑에도 다시 A-팀, B-팀 여기는 C-팀 이런 많은 조직이나 팀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어로 멀티태스크라는 건 뭐냐? 태스크포스라고 하는데요. 멀티는 다 이런 의미죠. 많다, 다양하다. 태스크, 이게 K인데 목적입니다. 목적, 특수 목적, 추진력. 그래서 멀티태스크라는 건 뭐냐?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 B, C, D 팀마다 각자의 팀 부서별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다양한 부서별 목적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멀티태스크가 되는 거죠. 이런 관리. 영어로 써보니까 그런데 다양한 부서의 목적들을 그 많은 팀들의 다양한 팀들의 팀워크 함께 일하는 힘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 기법이 뭐가 있느냐. 네. 그게 이제 목표관리 기법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관리에서 이야기하는 멀티태스크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양한 팀들이 함께 일을 하고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진 팀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도록 사회복지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기법들이 멀티태스킹 팀워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서 이 많은 팀들의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무엇이냐? 실제로는 이 기관의 목적이나 목표에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나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부 기관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방향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 결과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어르신인데 뭐 청소년을 아니면 장년층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면접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안 맞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노년층이 아닌 실직한 청장년층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르신은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가셔야 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노인 그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으로 연계해 주거나 전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우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 방향에 맞도록 그런 자원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뭔지 서비스는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많은 팀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서 더욱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가. 같은 문제죠. 우리가 찾는 서비스 이용자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목표관리제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목표관리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이용자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목표를 토대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구조사를 할 때, 처음에 욕구조사를 할 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관의 운영 목표, 최고 비전이나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를 설정하고 기관 운영 및 기술 현황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만 여러 부서들이, 멀티한 팀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팀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부서별 부서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서장, 중간 관리자와 부서장, 최종 승인권자들에 대한 업무 관리를 정확히 하고 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줘야 멀티태스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는 결정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까지고 여기는 결제해 주세요. 결제받고 여기는 또 위에 결제받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실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멀티태스크 팀워크를 위한 방법들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 실천 방법들이에요. 네 번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제공할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거꾸로는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아니면 각 부서들, 다양한 팀들의 목적 팀에 자기네가 할 일이 프로그램이 뭘 할 건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자기의 업무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과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이유, 그 큰 목적과 같아야 된다.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프로그램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사회복지기관의 목표와 일치시키되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시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실천 가능하고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련하게 행복감, 자아만족감 최고 올리자 이런 것들은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 목표와 목적을 설정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목표랑 프로그램의 목표가 아니면 멀티태스크 다양한 팀들의 팀워크를 높이려면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지. 그래 여러 명이 같이 일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불투명하게 행복감을 증진합시다. 자기만족감을 높입시다. 자존감을 높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자존감에 대한 평가가 여기까지인지 각 팀별로 팀장에 따라서 아니면 팀의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팀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표가 같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 목표 추산을 해놔야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지. 그냥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면 뛰기가 어렵죠. 그냥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주고 이 선까지 달성하면 하루 10분간 휴식, 근데 휴식을 취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계단식으로 천천히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팀들이 멀티태스크, 다양한 목적을 가진 팀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시화하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지금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더 자기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표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팀들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일한 팀들이 효과를 팀의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목표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교재 294페이지 네 번째가 이제 개통도 적용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재를 보고 설명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4페이지입니다. 개통도 적용 기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개통도라는 게 뭐죠? 이렇게 플로우 차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목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부 목표 1 달성하면 yes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 가는 게 yes겠네요. 이것도 실패하면 그다음에 또 세부 목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목표 1,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다 됐으면 종료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개통도죠. 그래서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두 번째 목표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어떤 이런 순서대로 개통되는 거죠. 만약에 달성을 못하면 다시 어떤 여기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개통도 적용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카드나 메모지에 적고 플리차트를 활용하기 좋은 곳에 배치한다. 두 번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찾는다. 프로그램 진행 도표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하는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해낸 수단을 카드에 적은 다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을 때, 달성하지 못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통도를 그려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많은 프로그램 협력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 종료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프로그램 참여 이유나 서비스 이용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개통도 조별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목표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업무를 현장에서 분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정리되어 있고 통계적 흐름에 따라서 각 단계별 프로그램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 적용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히 잘 정리되어 있어야 좋죠. 그래서 계획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을 만들 때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천 현장에서 각 현장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활동을 충분히 조정하기 어렵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이나 또는 각각 프로그램 팀별로 각각 또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통 이제 하는 기법 중에서 프로그램 아까는 목적관리 기법이라고 MBO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 지식관리 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식관리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 보면 프로그램 지식관리 기법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법의 하나인데요. 첫 번째 지식관리 기법에 대해서 위그라는 학자는 지식관리 기법, 사회복지 조직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체계적이고 명백하며 신중하게 구축하고 재생하고 공영하도록 하거나 지식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밴더스펙과 스킬적 배트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야 할 지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바로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뱅맨은 고객의 가치를 확대하고 혁신을 조장하며 결과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 경험, 지식, 그리고 전문 기술에 접근하거나 공식화하는 행위를 바로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커즈라는 학자는 획득, 자원의 획득, 창출, 자원의 이전, 활용, 축적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바로 지식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러블스라는 학자는 지식관리 기법을 지식의 창출, 지식의 성능화, 지식 이전으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지식을 새로 만들어내고 지식을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지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사회복지사님이나 다른 기관에 전달해주는 지식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회복지사의 전문 경험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노하우잖아요. 경험을 해본 경험들, 실천을 해본 경험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로 지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라비, 라인더라는 연구자는 지식관리 기법의 기법을 지식의 창출, 축적, 이전, 그리고 응용의 과정을 거치는 활동들을 바로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지식관리 활용 기법은 지식관리를 하는 건 인전 네트워크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지식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지식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 담당자들끼리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이미 보유한 전문가들과의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실천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 기법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적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또 그러한 기술들을 주변에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식관리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이러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실행을 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련성들을 연계를 좀 많이 두어서 우리 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할 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걸 보고 바로 이제 프로그램 지식관리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지식관리 기법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정보관리 및 문서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